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익숙합니다, 이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구구절절히 제 설명만 열심히 말씀드려가지고 질문 많이 못 받아서, 제가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촬영본이 없어가지고 편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댓글, 조금 전에 댓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제 영상 안 올려주시나요? 이렇게 촬영했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못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음, 자꾸 치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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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음, 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잠깐만요, 어머니. 소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뱃속 기억 100일 때 기억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은가요? 제가 기억을 해서요. 뱃속이요? 엄마 뱃속이요? 그거는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기억도 각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확실한 기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그 기억이 새롭게 입혀져요. 그래서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기억을 정확하게 해. 나 그거 맞아. 나 정확하게 기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각색이 많이 되고 내가 꿈을 꾼 것도 기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내가 꿈꿨던 것도 그러니까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동식물 백과사전 받으셨죠? 네, 저희 100개, 네, 추첨해서 100분에게 동식물 백과사전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받으셨다고 많이 연락 주셨더라고요. 네, 네, 참 더 많이 하시네요, 지금. 쭉 볼게요. 음, 언어 치료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뭐, 개월수마다 그거는 너무 다 달라서, 개월수가 몇 개월인지, 또 어느 정도 단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한 다음에, 너무 늦어요 라고 하면 가셔야 되는 게 맞죠. 24개월 정도에 저희가 삼음절을 연결해서 단어를 3개를 연결해서 말을 할 수 있다. 엄마,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삼음절까지는 안 되더라도 2개, 엄마 와, 아니야, 줘, 이렇게 두 음절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4개월인데 아직도 이제 단어만 포도 뭐 이렇게 지시하면서 단어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조금 늦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단어는 말하는데 빨리 말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동화책을 많이 들려주셔서 듣고 있어요. 계속 듣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아이들은 알아는 듣는데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또 보겠습니다. 네.
엄마 뱃속이요. 그러니까 이 엄마 뱃속이 뭔지를 잘 모르겠네. 네. 네. 좀 보겠습니다. 네, 올해 6살 남자입니다. 대변만 꼭 기저귀해요. 유아 변기에 못 누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들이 거의 라이브를 하면서 거의 매번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남자이고 6살 정도 되는데 보통 대변이 더 쉽고요. 원래는 소변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소변은 되는데 대변은 다시 그죠? 기저귀를 찬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양쪽이 봉합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요. 6살 정도 되면 이게 냄새가 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자기 코로 바로 올라와요. 변기에 앉으면 자기 코로 바로 올라와서 역하다는 느낌. 냄새에 예민한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역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이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기저귀를 일부러 차고 있는 거고 내가 냄새가 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냄새가 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창피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라서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고치기는 힘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변비가 심한 아이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배변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기저귀를 많이 차고 있다 이런 아이들은 내가 그게 형님 같지 않고 애기 같은 모습이야 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참다 보면 애들이 대부분 다 변비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변비에 걸려 있고 변비가 심하니까 한번 누울 때마다 되게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또 참아요. 그래서 냄새가 변비가 걸렸으면 냄새가 더 지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기저귀를 벗게끔 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변비가 있지 않은가라고 한번 확인하시고요. 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산균을 꼭 반드시 먹이시고 운동량이 많아야지 변비 안 걸려요. 그래서 운동 우리 아이가 많이 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변비가 걸리지 않고 자주 하루에 한 번 정도 배변을 하고 나면 냄새가 덜해져요. 그때 고치려고 하고 그때 한번 앉아보자라고 하는 거가 좋고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학교 가는 아이들이 뭐 기저귀 차고 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소변을 가리고 있고 대변 볼 때만 기저귀를 하는 거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자기가 멋져졌어. 나 형님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변비에 걸려 있진 않은가? 우리 아이가 변비에 걸려서 냄새가 너무 지독하진 않은가? 변비에 걸려서 변을 보는데 엄청 진짜 힘이 들진 않은가? 그것 때문에 악순환이 되지 않는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12개월 아기 모방이 좀 늦는 편이에요. 아직 박수도 따라하질 않는데 괜찮은 건가요? 도리도리랑 안녕도 또 따라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만, 엄마가 시키는데도 잘 안 해. 이렇게 하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박수 하는데 박수를 잘 안 하면 아이 손을 잡고 박수 이렇게 잡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또 다른 거는 되는지를 해보세요. 눈 코코코코코코코 귀 해서 아이 귀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아이는 귀 할 때 귀를 이렇게 갖다 대요. 콕콕콕 하면 코를 이렇게 갖다 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말을 하는 걸 알아듣고 있는가, 이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카드 같은 경우도 깔아놓고 엄마 가방 주세요. 가방 어디 있어? 가방 어디 있어? 토끼 어디 있어? 토끼 여기 있네. 그죠? 아이하고 바나나 해서
내가 지칭하는 걸 아이가 찾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를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우리 박수 해볼까? 라고 하면 박수를 하는 건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리도리도 아이가 그냥 무심결에 하는 건지 엄마가 도리도리 해볼까? 도리도리 해볼까? 그렇게 시켰을 때 따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켰을 때 따라 하는 거가 더 중요하니까 눈, 코, 입, 귀, 손, 발 그 다음에 어떻게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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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주세요. 손 하고 손을 잡고 발 하고 잡고 이게 신체적인 부분을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행동들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안 하면 내가 손을 잡고 같이 하는 연습도 시켜보고 다른 반응들은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다른 것들을 먼저 하기 전에 눈, 코, 입, 귀, 손발 나의 신체를 우리가 말을 했을 때 눈 어디 있어? 코 어디 있어? 이렇게라도 또 아니면 자기가 직접 못하면 엄마가 코 하면 코를 이렇게 갖다 대는지 귀 하면 귀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를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잘 되면 박수 같은 경우는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손발부터 먼저 체크해 보세요. 아유. 14개월 남자 아기입니다. 요즘 아빠를 너무 싫어합니다.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셋이 있는데도 아빠가 안아주면 계속 엄마 하면서 아빠를 거부합니다. 원래는 아빠랑 사이가 좋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있는데도 엄마가 화장실만 가도 난리가 납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아빠랑 사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친구들 대부분 다 인식을 해요. 인지를 하고 있어요. 누가 편하고 누가 덜 편하고 누가 눈치를 탁 채도 내 말을 탁 알아듣고 누구는 내가 눈치를 줘도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인지는 잘 돼 있는데 말이 빨리 안 나올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려고 하고요. 또 눈치껏 행동해 주는 사람, 내가 구태여 말 안 해도 착착착착 알아서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아빠를 거부하고 엄마를 잡습니다. 대부분 다 엄마랑 하루 종일 놀다가 아빠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아이를 맡기고 엄마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부엌 일을 하려고 하시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알아요. 아빠가 오면 엄마가 가더라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빠를 거부해야 오지 못하게 해야 엄마가 가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빠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퇴근했을 때 아빠한테 아이를 맡기지 않았는가, 또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한데 의사전달, 말은 잘 빨리 못해서 엄마가 필요하진 않는가 라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말을 빨리만 해도 훨씬 더 아이가 엄마를 덜 찾아요. 근데 아는 거는 많은데 말귀는 알아듣는데 내가 말을 빨리 못하면 눈치껏 내 행동을 빨리 알아서 해결해 주는 사람을 옆에 데리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언어 교육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8개월 여자아이, 말 잘하는 아이인데요. 본인 의사대로 해주지 않으면 과자 안 주고 목욕하기 싫다 등 무조건 강성 울음으로 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개월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강성으로 운다는 건, 아이들이 원래 무서우면요 이렇게 읊조리면서 울거든요. 왕 하고 우는 아이들은 내가 이길 거야,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소리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성으로 우는 아이들은 고집이 세고 힘이 본인이 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게 울어서 엄마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언제부터 훈육을 해요?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훈육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훈육을 할 때는 24개월부터 훈육을 시작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개월 전후로 되면은 아이들이 나의 자아가 생겼어. 그래서 여태는 눕히면 자고 주면 먹고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이제 나의 자아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살아있는 존재야.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24개월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말을 안 들어요.
대부분 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훈육을 하라라고 하는 건데, 말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 잘하는 아이들 훈육이 잘 안 됩니다. 왜? 엄마가 말을 잘하니까 훈육을 안 하시고 계속 말로 설득을 시키세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야 하잖아. 안 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말로, 그죠? 설득을 하려고 하고, 또 엄마가 그 설득이 잘 안 통할까봐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고, 이러니까 아이가 뭔가 자기가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내가 훈육을 하지 않지 않았나. 평소 때 훈육을 잘 되면, 그죠? 뭔가 하자 그래도 해요. 근데 평소 때 훈육을 잘 안 했는데 옷을 입자라든지 기저귀를 갈자라든지 목욕을 하자라든지 양치를 하자,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키면 이렇게 울어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소 때 내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지 먼저 하고요.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이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심부름을 시키고 심부름을 잘 했어요. 그러면 칭찬을 해줘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우리 아이는 심부름 시키면 도망가요. 왜? 심부름 시키니까 귀찮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이가 도망가겠죠. 근데 심부름 시켰더니 맛있는 게 주더라. 심부름 시켰더니 나를 칭찬해 주더라. 심부름 시켜서 했더니 엄마가 나를 안아주더라. 이런 보상들이 있다면 엄마 말을 잘 들었을 때 내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는가. 예. 아이들이 조건을 많이 달면 조건이 없으면 안 할까 봐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나중에는 그거 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중 일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 말을 잘 들었더니 먹을 게 생기더라. 말을 잘 들었더니 우리 엄마가 기뻐하고 박수를 치더라. 이런 걸로 아이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내가 이 아이에게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에게 지시를 하고 엄마가 많이 들어주지 않았나. 그것도 훈육의 가장 기본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육의 가장 기본은 자기 통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는 건데 자기 통제를 하려면 뭐죠? 하고 싶은 걸 안 하게 하는 게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가 안 돼, 그건 안 되라고 하면 당연히 울겠죠. 당연히 우는 거를 겁내하지 마세요.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엄마가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훈육을 안 하시고 설득을 하고 계시더라. 말을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더라. 빨간불에 멈추는 거예요? 초록불에 가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빨간불은 멈추는 거지 빨간불에 가면 아야 해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빨간불은 멈추는 거야. 초록불은 가는 거야. 식탁 앞에서 밥 먹는 거야. 이리 와. 식탁에서 밥 먹는 거야. 이러고 끝나야 돼요. 식탁에서 밥 안 먹고 여기 거실에서 먹으면 흘리지. 그러니까 안 돼.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거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이게 훈육을 하실 때 엄마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게 자꾸 설득하시는 거. 이건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18개월 남자입니다. 자동차를 9개월 때부터 좋아해서 빠밤 소리는 10개월 때부터 한 것 같아요. 너무 자동차만 좋아하는데 자동차 관련 책만 보여주고 하는 게 맞는 건지요? 다른 동물이나 과일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언젠가 관심사가 바뀐다고는 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 계속 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희가 자동차 풀카 플래시카드 200단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남자애들은 특히나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자동차 장난감이 어마무지 많아요. 그러면 자동차 장난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자동차니까 계속 자동차를 만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계속 사다 주면 더 많이 계속 그것만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새로운 자동차가 계속 오니까. 아이들이 뭔가 집중하다가 어느 날 딱 없어지는, 관심이 딱 없어질 때는요, 마음껏 보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딱 없어져요. 그런데 집에 자동차를 마음껏 보고 나서 딱 없어질 때쯤 또 사줘. 그 또 마음껏 보고 나서 없어질 때쯤 또 사줘. 그러니까 관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카드를 우리가 하게 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관심을 가지면 자동차 플래시카드를 보여주고 그 자동차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바퀴가 몇 개야? 여기는 네모나게 생겼네. 여기는 길쭉하게 생겼네. 더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몇 년도에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고 이게 다 나와요. 그것도 읽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풀카를 많이 이용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자동차를 많이 사면 또 사줘야 되고 또 사줘야 돼. 근데 200종류 정도를 반복해서 보여주면 자동차 200가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충분히 그걸 딱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많이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많이 봤어 라고 했을 때 그때 딱 없어져요. 그래서 장난감 같은 것들을 한 개 사주면 주구장창 그걸 잘 때도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한참 아이가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될 것처럼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데 그 장난감을 탁 버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완벽하게 내가 숙지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탁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습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너무 재밌을 때 끝 해야 돼요. 그게 학습의 기본이에요. 너무 재밌을 때 끝. 너무 재밌을 때, 너무 잘할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 와, 오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서 오늘은 10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30분이 꽉 채워서 앉아요. 너무 잘하죠? 그다음부터 안 해버려요. 그다음부터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마음껏 하고 나면 딱 없어진다. 그래서 자동차를 지금까지 사준 거에 끝낼 수 있는지, 지금까지 사준 거에 그만할 수 있는지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자꾸 사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니면 아예 자동차 풀카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들려주는 거 해서 200단어를 다 외우게끔 해보시면 그 단어가 다 끝나고 나면 딱 관심 없어지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영상 잠깐 하나 찍어야 돼서요. 네,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37개월에서 48개월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집에서 잘 키울 수 있는 팁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끝나고 나서 댓글에다가 무료 나눔이라고 쓰시면 제가 이게 DM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까 라이브 끝나고 나면 37개월에서 48개월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핵심 팁 그거 준비해 놓았으니까 댓글 다시고요. 많이 받아가셔서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는 아이를 영특하고 영재로 만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똑똑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정말 작은 팁 하나하나로 똑똑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작은 팁이 뭐냐?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요. 근데 어떤 집은 계단 올라갈 때 엄마가 그래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요. 그럼 그 아이는 계단은 되게 힘든 거구나. 계단은 아이고 다리야, 다리가 아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계단 올라갈 때 엄마가 1, 2, 3, 4, 5 하고 또 하이파이브 탁 이렇게 치고 또요. 1, 2, 3, 4, 5 하고 또 하이파이브 탁 이렇게 치면서 숫자를 계속 들려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계단 오르락내리락을 하면서도 그렇게 숫자를 이야기를 하면 내가 우리 집에 5층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까지 가는데 계단이 50계단이야. 그러면 1, 2, 3, 4, 45, 46, 47, 48, 49, 50 이렇게 해서 숫자 50까지는 충분히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똑같은 시간에 육아를 하지만 어떤 엄마는 아주 현명하게 육아를 하는가 하면 어떤 엄마는 그 똑같은 시간을 어차피 쓰면서도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게 하는 육아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팁 하나가 우리 아이를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7개월부터 48개월 친구들한테 14가지의 팁을 놔줬으니까 뭐 별거 없잖아요. 1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꼭 한번 시켜보시면서 우리 아이를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받아가세요. 무료 나눔하세요. 22개월 남자인데 호명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건, 호명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인지 불러도 쳐다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대근육, 소근육 발달은 빠른 편인데 아직 언어 발달 쪽은 엄마, 공룡 줘 할 줄 아는 말이 이 정도뿐이에요. 멍멍, 짹짹, 빠방 같은 의성어휘태어도 하지 않고요. 언어 발달 지연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아직 22개월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즐겁고요, 행복하고요, 말이잖아요. 이건 말은 할 수 있는 사람, 말을 잘해야 되는 사람, 말해서 통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해요. 근데 말 안 하고도 너무 잘 살 수 있고 구태여 말 안 해도 사는데 전혀 도움이 뭐 불필요하다, 말 꼭 굳이 내가 해야 돼? 이런 느낌이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으면 엄마의 말을 다 알아듣고 싶어서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초롱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죠, 호명 반응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본다. 이건 뭐냐면 엄마하고 눈 마주치는 게 싫은 거죠. 너무 슬프지만. 그래서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 눈을 초롱초롱하게 쳐다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엄마가 맛있는 걸 많이 들고 계시면 돼요. 언제 줄까? 언제 줄까? 엄마를 따라다니면 맛있는 게 많이 있어. 이런 느낌으로 엄마가, 그죠? 엄마 곁에 가면 행복해. 엄마 눈을 바라봐야 돼. 이런 느낌이 있게끔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잘해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애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정말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대근육과 소근육이 발달이 잘 돼 있는데 말을 잘 못한다. 이거는 많이 안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어를, 책을 많이 들려주시면 안 됩니다. 책을 많이 들려주라는 게 아니라 단어를 빠른 속도로 빨리 많이 들려줘서 항아리에 우리가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물이 이 정도 차여 있는지 이 정도 차여 있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물이 넘칠 때쯤 되면 이제 물이 다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것처럼 언어는 머리를 잘라서 볼 수가 없어요. 얼만큼 들어왔는지 뭘 확인을 못해요. 하지만 가득 들어오면 어느 순간인가 입으로 봇물 터지듯이 쫙 하고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단어를 많이 들려준다, 문장을 많이 들려준다고 하시면 안 되고 단어를 많이 들려준다 라는 느낌으로 단어를 많이 들려주세요.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게 하고, 대근육, 소근육이 잘 돼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대근육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대근육, 소근육이 잘 돼 있으니까 엄마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주고 플래시카드를 많이 들려주고, 그 다음에 딱딱한 걸 씹어서 여기 근육이 발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이렇게 단어를 말할 때는 75개 정도의 근육이 여기 움직인다고 봐요. 그러면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잘 안 씹어요. 삼키지 않고요. 여기서 빨아서 먹어요. 그래서 딱딱한 건 싫어하고 부드러운 빵 같은 거 아니면 주스, 단 주스 같은 거를 먹으면서 씹는 힘을 잘 안 키워요.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딱딱한 것도 쉽게 해주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한테는 제가 엄마를 사랑하게 해주는 거, 플래시카드로 단어를 많이 들려주는 거, 또 하나는 딱딱한 거 많이 씹어서 어금니 근육을 많이 발달시켜서 여기 턱 관절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쭉 한번 보겠습니다. 21개월 막 된 남자입니다. 19개월 때 발달 검사상 19개월로 나왔습니다. 앞에 한 글자만 말을 해요. 딸기의 딸, 바나나의 바, 보통 딸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글자는 말을 잘 합니다. 딸, 깨 등, 두 글자는 엄마, 아빠, 지지, 빵빵,
하지마, 안아 등 잘 하는데요. 왜 앞글자만 따라하는 걸까요? 예, 그거가 우리가 아이들이요, 이게 엄마들이 톤이 소울 톤으로 아이한테 귀에 꼽듯이 말을 해야 돼요. 딸기 이렇게 포도 이렇게 하는데 보통 들려주는 사람들이 앞 글자에 힘을 주고 뒤에 글자를 힘을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나나 이렇게 봐, 딸기, 딸 이게 들려요. 그래서 그것만 단어, 앞 단어만 먼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자꾸 아이가 말을 길게 못하니까 봐 해봐, 봐, 나 해봐, 나, 그래서 또 나 해봐. 그럼 바나나 해봐, 바나나 해봐. 그럼 또 못해요. 한 글자씩은 다 따라합니다. 딸 해봐, 딸. 기 해봐, 기 해요. 딸기 해봐, 딸기 못합니다. 네, 왜냐면 처음부터 자꾸 한 글자를 못한다고 한 글자를씩 시키고 그걸 조합을 시키려고 하는 어른의 사고를 자꾸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돼요.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말이 턱 튀어나와요. 우리가 탁 하면 아! 이렇게 나오지 아라고 말할까?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하는 거고, 운전을 하다가도 사람들은 위험할 때 자기 쪽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쪽으로 핸들을 꺾는 게 본능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 나다다다다 나오려면 처음에 들려줬을 때 코스모스 못해요. 근데 코스모스 리듬으로 들어야 돼요. 바나나 이렇게 리듬으로 들어야 돼요. 이 리듬으로 많이 듣다 보면 나중에 한 글자씩만 말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이가 리듬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봐 해보세요, 나 해보세요 해서 나에게 뭔가를 시킨 듯이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아이가 잘 못한다고 엄마가 다시 가리키는 듯이 하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입을 닫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씩 하는 거를 문제 삼지 마시고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이렇게 괜히 바나나 할 때 바 알잖아요. 딸기 할 때 딸 알잖아요. 그래서 딸기를 가리키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단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죠? 긴 단어가 있어요. 스테고사우루스 이렇게 있죠. 티라노사우루스, 차라리 긴 단어를 많이 들려주세요. 그러면 리듬으로 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그죠? 여러 가지 단어들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한 글자씩만 말해 주려고 해요. 한 글자씩만 들려주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는 길어도 괜찮아요. 그런 단어들을, 꽃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르는 꽃 이름 긴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충분히 들려주셔도 되고, 공룡 카드도 괜찮고요, 자동차 카드도 괜찮고요, 단어가 긴 거를 차라리 더 많이 들려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 괜히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학습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 독특한 거. 아이들은요, 예, 아이들은 떼구르르르, 또르르르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 의성어 의태어를 훨씬 더 많이 들려주는 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또르륵 또르륵, 떼구르르르 이런 단어들을 더 많이 들려줘서 긴 단어를 더 많이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오늘 일부러, 보통 제가 수요일날 집에서 혼자서 라이브를 하는데 찍어놓은 영상이 너무 없어서 일부러 오늘 또 챙겨 입고 아침부터 상담을 쭉 해서요. 오늘은 미국에서도 오셔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고 그 복장 그대로 지금 여기 와서 이걸 찍으니까 지금도 일하는 것 같아요. 여기 스태프들도 지금 다 여기서 앉아서 일하고 있어서 이 타이핑을 자꾸 치니까 이게 계속 흔들려요. 내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타이핑을 치니까. 자, 저는 엄마 심리 상담을 안 합니다. 엄마 심리 상담 안 하고요. 청소년도 안 하고요.
저는 영유아 쪽에 그냥 포커스를 맞춰서 영유아 쪽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요.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길잖아요. 이게 뭐 다들 공부는 우리가 했지만 그 공부를 다 했다고 해서 거기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예, 그냥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배우는 거고, 뭐 석박사 과정 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걸 배웠다고 해서 다 제가 아는 건 아니고요. 알고 있어도 어설프게 아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엄마 상담을 안 합니다. 저는 아이들만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같이 상담실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상담을 많이 해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어리지만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지금 엄마가 너무 열심히 이 아이를 케어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초등학교에는 혼자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한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아이한테 많은 걸 해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내려놓아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서 인생 상담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상담실 오시면 이게 친정엄마 같아요. 시어머니 같아요. 여기가 내가 아이를 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요즘은 젊은 엄마들한테 조금 있으면 시어머니 소리 들을 것 같은 그런 나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엄마가 아이 키울 때 힘든 거 말고 우울증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밤에 발달 검사를 했잖아요. 밤에 발달 검사를 했는데 그냥 무작위로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검증된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다 오시다 보니까 그 중에서 다들 감사하고 다들 고맙다 하고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왔다 가신 것 같아요. CCTV 달아놓은 것 같아요. 뭐 쪽집게 엄청 칭찬 많이 하세요. 밤이니까 저한테 더 많이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 중에 우울증이신 분이 계셔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발달 검사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체크는 엄마가 하셨잖아요. 근데 아닌데 그러면 엄마가 잘못 체크하신 거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 그 말이 맞으니까.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발달 검사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늦다는 이야기 하면 다 공격해 나를. 화내면서. 근데 글로 하시는데 글도 화가 나는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안타깝지만 내가 엄마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막 돌려가면서 엄마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그렇게까지는 저는 못 해드려요. 예,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못 해드리고 저는 저에게 아이를 맡겼을 때는 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는 그 전에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 것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엄마에게 기분 상하지 않도록 말을 한다. 뭐 물론 그렇게 하면 더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되려 엄마에게는 마음 편안하게 해드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아이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아이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저는 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우울증이면 엄마가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예, 이 시기 때 24개월 미만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우울증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36개월 되기 전에 이제 어린이집 보내놓고 나면 그동안에 치열하게 임신했을 때부터 치열하게 육아를 하다가 이 아이가 기간에 가잖아요. 자기를 떨어지잖아요. 그럼 엄마 시간이 공허한 시간이 남아요. 이때 우울증이 되게 많이 오세요. 예, 그럴 때는 운동도 하시고요. 예, 오메가3, 비타민, 그죠? 예, 마그네슘, 그래서 오마비 예, 꼭 드시면서 나를 돌보는 시간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 3세 아기가 외출할 때마다 대형마트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데리고 가면 되죠. 예,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가서 장난감 보면
사고 싶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이 아이는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 능력이 없어요. 없는데 그곳에 가서 이 아이를 부처가 되게끔 하면 안 돼요. 왜? 눈앞에 보이는데. 집에서는 알겠다고 하죠.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통제를 할 수 있는 평소 때에 그게 돼야 돼. 식탁 앞에 앉아서 밥 먹으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식탁 앞에서 앉아서 밥 먹는지를 보세요. 혼자서 양치하는데 혼자서 양치하는지를 보세요. 양말을 신으라 할 때 양말을 신는지 보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되면 대형마트에 가서 장난감 안 돼, 안 사주는 거야 라고 해도 때를 안 써요. 근데 집에서는 양말도 신겨주고 양치도 해주고 밥을 안 먹으면 다 떠먹여주고 다 해주다가 대형마트에 가서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당연히 때를 쓰고 울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감을 사달라, 사주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 스스로가 36개월인데 자기 통제 능력, 자기 조절 능력, 참을성이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를 쓴다라는 걸 알면 마트를 안 데리고 와야 되고 엄마는 갔다 올 거야, 넌 집에 있어. 그러면 아이가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 말하는 거야.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안 돼.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당연히 아이가 알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집에 올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집에 올 거야 라고 하면 이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하죠. 그러면 집에 와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말하면 하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으로 해야지 아이가 엄마 말을 신중하게 듣지. 엄마는 말로 했다가 떼부리면 해주더라 라고 하면 엄마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해도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면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집에 올 거야 라든지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안 데리고 갈 거야 약속해 라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8개월에서 19개월쯤에 잠 패턴이 바뀌는 시기인가요? 요즘 밤잠은 8시간 자고 낮잠은 쪽잠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세 번밖에 못 자네요. 두세 번이나 자요? 18개월에서 19개월이 아니라 24개월쯤 되면 그동안에 했던 많은 패턴들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여기서 자는 거야 라고 해서 놔두잖아요. 그럼 뒤척뒤척 대다가 그곳에서 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공간이나 냄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곳에 두면 처음에는 뒤척거리고 울다가도 그곳에 놔두면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이 24개월 전후로 깨져버려요. 그래서 혼자 잘 자던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자려고 하고 혼자 딴 방에서 자던 아이가 꼭 옆에 엄마가 있어야만 잠을 자고 이런 패턴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조금 똑똑하면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8시간이나 통잠을 자고 있다는 건 충분히 잠을 자고 있는데 낮에도 두세 번밖에 못 자네요가 아니라 그냥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는 거는 많이 자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요즘에 영특해서요. 낮잠 안 자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억지로 잠을 재우고 싶어도 어린이집 같은 데도 잠 안 자서 선생님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 다른 아이들 자는 것까지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 시간에 자기네를 좀 쉬어야 되고 일기장 같은 거 쓰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아이가 자꾸 돌아다니면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짜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1시간 내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고 있는 건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3개월 여자입니다. 양치할 때 계속 칫솔을 씹는데 그만두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칫솔을 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치카치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가 칫솔을 씹으면 엄마가 칫솔을 받아서요. 치카치카 하는 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 스스로가 하라고 했더니 그걸 씹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 아직까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엄마가 대신 치카치카 하는 거를 보여주시고 씹는 게 아니라는 거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기 싫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이걸 하기 싫은데 엄마가 하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렇고 33개월이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치카치카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아이는 하기 싫어서 씹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고치려고 한다, 양치를 잘 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씹는다면 그만두게 하셔야 되는 게 옳고요. 엄마가 그냥 양치를 시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2개월 여자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가정보육하고 있다. 이번에 3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는데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유독 저랑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바로 빠이빠이 하고 저를 보내는데 애착 문제인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아기가 울 때 꼭 꾹꾹 참으면서 우는데 자주 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훈육했던 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건지 걱정이 됩니다. 22개월 아이가 엄마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엄마가 싫어서 빠이빠이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예. 엄마가 싫어도 가기 싫으면 울어요. 엄마가 싫고 난 어린이집이 너무 좋으니까 엄마 잘 가 이런 뜻은 아니고 애착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잘 헤어져요. 왜?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갔다 올게, 엄마가 나중에 데리러 올게 라고 하면 데리고 올게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놀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헤어지고 빠이빠이 하고 엄마가 나중에 또 데리러 오는구나 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잘 놀고 있는 거 괜찮고요. 지금 아이가 내가 너무 혼내서 너무 훈육을 해서 아이가 참으면서 운다. 보통의 아이들이 겁먹었다고 참으면서 울지 않아요. 이거는 이 아이가 이미 머리가 영특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거는 내가 우는 거가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울려고 하는 거니까 너 울고 싶은데 참는 거야? 멋지다. 울고 싶은데 참는 거야? 대단해. 엄마는 말하는 거 더 좋아해. 그러면 왜 속상한 거야? 하고 엄마가 울고 싶은데 참는 거를 더 멋지다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죠? 울고 싶은데 참고 있구나. 우리 이제 말해볼까? 왜 그랬어? 이리 올래? 앉아볼까? 해서 엄마가 말을 하면 된다라는 거. 엄마, 나 속상해! 라고 말을 하면 돼. 엄마, 나 울고 싶어! 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 라고 말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이가 몰라서, 당황해서 이렇게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 화나. 엄마, 나 울고 싶어. 엄마, 나 속상해. 이렇게 말을 하게끔 더 많이 알려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글 속에 있는 아이는 아주 영리하고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나에게 비슷한 질문들이 막 와요. 그래서 개월수로 제가 좀 보려고. 안녕하세요, 소장님. 31개월 남자애 시각 추구하는 거 정상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원래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고 바퀴 굴러가는 거 쳐다보곤 했는데 며칠 전 장난감 핸들을 돌리고 겪는 줄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하나 봅니다. 그죠? 시각 추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언어치료센터나 놀이치료센터나 이런 데서 시각 추구를 시켜서 겪는지를 계속 습관처럼 하는 애들이 상담실에 좀 옵니다.
그건 좀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지금의 발달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뭐 지금 자동차 바퀴를 돌린다든지 쳐다본다든지 핸들을 이렇게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괜찮은데 31개월 정도 되면 말을 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겠죠. 그래서 친구들을 얼굴을 보고 좋아? 같이 할까? 신나? 이거 줄까? 아니, 나 이거 하나 줘. 이런, 그죠?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놀지, 혼자서 바퀴를 굴리고, 핸들을 잡고, 지금 시각추구를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발달이 늦은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요, 혼자 놀지 말고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놀아야 돼요. 그 아이가 뭔가 갖고 있으면, 나 좀 줘. 나 좀 줘. 해서 한번 뺏어도 보고요. 그죠? 그럼 아이가 울겠죠? 울면 어떻게? 자. 미안해. 내가 빼앗아서 미안해 하고 다시 주고요.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그 아이를 계속 자극을 주세요. 응? 손, 악수하자. 해서 악수를 하게 하고요. 악수를 어떻게 해요? 꽉 잡아볼까? 꽉 잡아보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놓을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놓아보고요. 아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셔야지 자동차를 만지고 바퀴를 굴리고 핸들을 잡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를 많이 시키지 마세요. 괜히 시각 주고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예.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바라보려면 촉감이 정확하게 이리 와 했는데 아이가 안 오잖아요. 손을 잡고 이리 와? 이렇게 약간 탁 당긴 듯이 딱 해줘야 탁 쳐다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의 방향에 눈이 따라가야죠. 근데 몸은 여기 있고 이렇게 자꾸 견눈질을 하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쳐다보려면 이렇게 쳐다볼 수 있도록, 그죠? 신체를 같이 하면서, 말도 하면서 아이하고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언어 소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으니까 집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면 상담실에 한번 오세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상담실에 어떤 아이가 오느냐, 요번에 이 이벤트 하고 있는 거 한번 소개를 할게요. 36개월, 우리 아이가 3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그 전에는 바깥의 모습이요. 말하는지,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밥을 먹는지, 이제 옷을 입는지, 키는 얼마나 컸는지, 이런 발달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뇌 속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능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지능검사는 36개월 이후가 되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못해요. 그러면 아이가 36개월이 지났으면 한 번쯤은 뇌 속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 지능검사를 하시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벤트를 한번 해봅니다. 지능검사, 지금 원래는 저희가 33만 원까지 받았었는데 저희가 금액을 내려서 28만 원까지 금액을 내렸어요. 28만 원인데 거기서 다시 30% 할인을 하니까 이번에 신청 한번 하셔서 6개월 안에 오셔서 지능검사 해보고, 이 지능검사 하고 나면 저희가 상담실에서 상담을 따로 하는데 그건 대면 상담을 하는 거고요. 멀리 계신다 이런 분들은 지능검사하고 저랑 카톡으로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 발달검사는 그동안에 했었는데 제가 이젠 발달검사는 안 하고 지능검사를 하고 나서 지능검사에 대한 피드백을 무료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하고 와서요 40분에서 50분 정도 1대1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발달 검사할 때는 그냥 온라인으로 저희가 보내서 엄마가 체크해서 했잖아요. 그거는 간단했지만 지능검사는 맨투맨으로 선생님이 1대1로 붙어서 그 아이랑 40분에서 50분 가까이를 피드백을 하면서 아이하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조금 금액이 있죠.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을 한 번쯤은 아직까지 안 해보셨다는 분, 이제 우리가 36개월 지났어요. 안 그래도 그런 곳을 찾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잖아요. 한번 신청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또 내 속은 또 발달이 바깥의 모습이랑 또 다릅니다. 또 다르니까 그런데 그거를
엄마가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아이를 파악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이니까 네,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제가 이게 라이브에는 거의 어린 교수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예, 큰 아이들이 많이 안 계세요. 스페인에서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오고요. 호주에서 오고요. 요즘에는 진짜 엄청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랑 만나서 내 아이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으니까 참 세상 좋아졌어요. 네, 참 세상 좋아졌어요. 네. 오늘은 좀 큰아이가 많이 없네요. 자. 안녕하세요. 5살 유치원 입학한 남자입니다. 짜증이 많고 화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게 너무 이게 황당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5살인데, 뭐, 짜증 내는 건 5살이라서 짜증 내는 것도 아니고, 7살이라도 짜증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애기라서 짜증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짜증을 낸다라고 하는 거, 뭔가 내 안에 고루 발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는 해피해야 되잖아. 즐겁고 신나고 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야 진짜 너는 고민도 없어 보인다. 애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는 참 좋겠다. 진짜 고민 없어 보인다. 애들은 이래야 돼요. 근데 애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는 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뭔가가 있겠죠. 그게 뭘까? 대부분요 영상물을 많이 보고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짜증이 베이스에 깔려요. 그 영상물을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영상물이 여기서 되게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아이가 뛰어서 영상물이 기억이 안 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상물을 봤다 그러면 많이 뛰게 해주셔야 돼요. 바깥놀이를 많이 해서 많이 뛰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영상물 보는 아이들은 뛰는 걸 싫어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소파 같은 데 기대고 이렇게 누워 있고요. 말만 잘해요. 말만. 그러면 짜증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진 않은가, 말만 많이 하고 있진 않은가, 영상물을 보고 있진 않은가, 이게 요인이 많이 됩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엄마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형마트가 이게 참 문제네. 이렇게 대형마트 이야기 해줬더니 우리 집에도 그래요. 우리 집에도 그래요. 다 그러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맘이다 보니 계속 라이브로 놓쳐서 지금에서야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께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저희 아기가 32개월인데요. 이제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낮잠 자기를 거부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가서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잘 지내는 것 같은데요. 똑똑한 아이들은 잠을 잘 안 자요. 낮이고 밤이고. 왜? 내 정보가 들어오는 기간. 눈, 코, 입, 귀, 손발이 내 정보가 들어오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차단해야 되잖아요. 눈을 감으면. 그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이가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게 너무 많이 각성이 됐다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그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잠을 자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집에서 평소 때, 자, 우리 눈 감아볼까? 눈 떠보자, 짠! 눈 감아볼까? 눈 떠보자, 짠! 하고. 눈 감았으면 우리 엄마가 5 하면 눈 뜨는 거야. 1, 2, 3, 4, 5 해서 눈을 감는 거 놀이하고요.
눈을 뜨는 놀이를 해서요. 눈이 감는 거가 무서운 게 아니야 라는 걸 아이가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되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항시 계속 눈을 뜨고 잠잘 때도 안 자려고 막 바둥바둥 너무너무 피곤한데 엄마 아빠도 피곤하고 책을 들려줄 만큼 들려줬는데 아이는 계속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하는 애도 있어요. 분명히 몸은 너무너무 피곤할 텐데 애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몸이 피곤해도 눈을 감아서 어두운 거, 그 다음에 눈을 감는 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하는 놀이를 많이 해서 눈 감는 걸가 익숙해지고 두려운 행동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이 고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잠자는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쉬어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 자는데 안 자는 그 한 명이 다른 아이 자는 아이 눈을 찌르고요. 발로 밟고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앉아도 괜찮아 누워있어. 앉아도 괜찮아 누워있어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빈둥빈둥 하는 것도 집에서 놀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구태여 우리 아이가 안 자려고 하면 선생님 재우지 마시고요. 대신 그냥 누워있게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시는 게 좋지 안 자는 아이를 억지로 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조용하고 막 겨우 재워놓으려고 하면은 벌써 자는 시간 끝나버려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눈을 감고 눈을 뜨는 연습, 그 다음에 누워서 빈둥 하는 거 그렇게 하다가 또 밤에 잠이 들어야 돼요. 근데 자꾸 누워있을 때 책을 계속 들려주면은 책을 이해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계속 각성이 돼요. 우리는 책 읽으면 우리는 스스로 잠이 들잖아요. 아이들은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더 잠을 안 자요. 또 한 권만 이러면서 계속 읽어주면 더 각성이 돼서 못 자요. 그래서 아니 기다려 해서 눈 감고 자 이제 빈둥빈둥 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빈둥빈둥 하는 거가 되게 해보세요. 딱히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랑 눈을 감고 그냥 뒹굴뒹굴 하는 그런 시간들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까? 아이고. 몇 개 안 했는데 시간 다 돼버렸어요. 저는 몇 개 안 했는데, 아이고. 영상을 좀 찍어야 돼서, 열심히. 아이고. 자, 마지막 한 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낱말 카드 230장 정도만 있는데, 새로운 카드를 구매하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선뜻 새로 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중복 상관없이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은가요? 어머니 230장밖에 없구만요. 그래도 하루에 2000장 정도 보여주라고 하던데 그러면 최소한 3000장 정도는 있으셔야죠. 네, 그 중에서 그죠? 예, 돌려주셔야지. 낱말 카드 230장 정도는 플래시 카드 했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양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00장 정도 보여준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나이가 좀 있어. 많이 봤어요. 그러면 800에서 1000장 정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똑같은 게 중복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한글 카드가 있는데 한글 카드를 더 사야 되는데 거기 나오는 몇 개의 단어가 중복되는 거예요. 낱말 카드가 있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가 통글자 59장에 있는 카드는 한글 떼기를 위해서 59장이 있는 거지 플래시 카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59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한글 플래시 카드 500단어가 있잖아요. 500단어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도 59장밖에 안 겹치는 거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양을 좀 많이 늘려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정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여러 많은 교육책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영유아 시기 때 소장님이 제일 원하는 딱 한 가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똑똑해지는데 정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딱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조건 운동이에요. 운동으로 지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나이가 영유아 시기 때예요. 그래서 공을 던졌다 받고요. 땅에다 던져서 탁 잡고 땅에다 던졌다가 탁 잡고요.
발로 차는 것도 마찬가지고, 뛰어가서 공을 뛰어가서 놓고 뛰어가서 돌아서 이걸 찍고 돌아오는 거야. 되게 지능이 좋아야지 해요. 저희가 운동센터가 운동지능센터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지능을 올리는 운동지능센터잖아요. 첫 번째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면 무조건 플래시카드예요. 그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230장 너무 작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지금 사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보여주면, 그죠? 본전 다 뽑고도 훨씬 더 효과 많이 봅니다. 그거는 저는 안 아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끼시고 그거는 안 아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몇 장 겹치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 저는 하루 너무 많이, 예,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엄마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요즘에 자기 전에, 우리가 뇌 속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잠을 자고 있어도, 몸은 자고 있어도, 뇌는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 있다면, 예, 잠잘 때 뇌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내가 자고 일어날 테니까, 너가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그 문제를 네가 좀 해결해 놓아줘. 라고 뇌 속의 비서에게 딱 시켜놓고 편안하게 잠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